최악의 결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 아프냐? 회사도 다 압니다, 이 사실을. 몸에 좋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팩트니까요. 근데 중독을 시킨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새끼도 잘 먹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잘 먹고 건강식품도 잘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플까요? 아프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세뇌당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거, 아니면 웰 에이징, 잘 늙는 거, 안티 에이징, 이러한 단어들에서 조그만 몸이 불편해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세분화됐느냐. 내가 비타민 D를 몇 IU, 즉 그 용량을 고용량으로 어디까지 먹어야 이 비타민 D가 수치가 올라오냐. 근데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렵게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일일 권장 섭취량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기준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참 이게 말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이걸 정기로 하고 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검진이 필수다라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요, CT나 MRI 과도하게 20대나 70대, 80대 고연령자들은 찍지 마라. 갑상선암 한다고, 아니면 심장 초음파 한다고, 췌장암 검사한다고 과도하게 찍지 마라. 그 부작용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강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게 건강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수치에 매몰이 돼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치를 계속 정상에 맞춰서, 특히나 채소과식 하시면서도 검사를 계속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받으신 분들. 왜냐면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매일 자기 손가락을 10손가락도 모자라서 이제 발가락까지 찌르시는 분도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수치로 보면 건강해지셨으면 그분이 그러면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정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에서 조금만, 공복혈당 좀만 올라가고 좀만 내려가고,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에는 몸도 아프다. 그래서 이 기전을, 이 원리만 깨우치시면 내가 너무 건강 강박증이 생겼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위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그냥 먹는 거 내가 하던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끊임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그래서 생활하는 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잠자는 것까지, 화장실 소변 대변하는 것까지. 얼마나 이게 삶이 고달픕니까? 피폐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에 강박이 생기면 하루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걸 알아차리고, 화가 나든 아니면 짜증이 나든 우울하든 슬프든 너무 기쁜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기뻐도 그 다음은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하는 것은 제가 마음 수행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 3가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유튜브 채널 보면 3가지 많이 나와요. 그죠? 제일 좋거든. 우리 한국인들은 또 3세번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하지 마라. 뭐 꼭 지켜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지 못할 것도 실은 없습니다. 다 먹으니까요. 왜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서 하루에 수십 잔 믹스커피 드시고, 아니면은 뭐 카스 수십 병 드시고, 또 심지어 진통제, 해열제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나와요. 근데 70, 80 돼서 병원 가면 건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드린 이유인데,
그분들 특징은요, 하나만 팝니다. 라면만 드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다 먹어서 그래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참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고 있음에도 이게 점점점 고용량을 올려야지만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 영양제도 조금은 쉬었다 드셔라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요. 왜? 간하고 콩팥은 너무 힘들어요. 화학 첨가제가 들어온 순간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약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하는 겁니다. 왜? 득보다 실이 작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런데 야금야금 매일 들어온 이 화학 첨가제가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정말 식상한 얘기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끊어보셔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누가 여쭤보면 술하고 담배 중에, 그러면 전 둘 다는 포기 못 하겠어요. 하나만 포기해 주세요. 그러면 담배는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돼요. 술은 주사가 없지 않는 이상 남한테 피해는 크게 안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담배는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위에 피해를 줘요. 제가 채소과식 하면서 성질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순간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 가는데 앞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 연기 확 올 때 제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눈이 아파요. 담배 연기 세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예민하게 제 수칙이 딱 있어요. 흡연자들은 제가 절대 문을 안 닫습니다. 상담실 문을 안 닫아요. 10분 지나면은 제가 너무나 눈도 따갑고 비염도 오고. 근데 이 담배랑 버금가는 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향수, 화장품 요거 세게 쓰시면요, 그거에 맞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그게 가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 평생을 못 고치시다가 향수 끊게 하고 그 다음 화장 안 하게 했더니 씻은 듯이 나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계속 설득했죠. 화장 안 해도 이쁘다. 향수 안 뿌려도 좋다. 왜? 정말 좋은 한약을 먹였는데도 이게 더딘 거 원인을 찾으면 화학적인 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만큼은 여러분이 금연을 해주셔야 된다. 담배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나는 하루 한 까치만 펴야지. 안 돼요. 그냥 끊는데 그거를 2주에서 100일 정도까지는 하시고 다시 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 있지, 평생 나는 금연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만큼은 온 가족, 나와 내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거. 특히 암 환자들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이렇게 머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신 분들이 주로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참 저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이긴 하지만 한약사로서 제가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고 저한테 오셔서 전 해드리는 게 생활지도예요. 생활하신 분 중에 누가 담배 피신 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다고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집에서만 안 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피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이 따가운 거를 아내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그거 말고는 지극정성이거든요. 10년을 병수발을 한 거예요. 수술 받을 때, 항암 받을 때 모든 병원 쫓아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같이 있는 그 차 안에서 본인은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 담배를 안 펴도 거기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호흡에서 나오는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죠. 따로 자고 싶은데, 각방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나 옆에 없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저 이제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만 드리지만 정말 내 몸이 주위에 누군가 아프다면 담배부터 끊어보셔야 된다. 특히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염, 아토피, 그리고 암 환자가 있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머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만 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는 더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현대의학 과학이 못하는 부분들이 환경을 안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유해된 환경을 굳이 내 돈 주고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말 뻔한 얘기지만 이 담배 하시고 술은 막 즐겁게 드시면요, 약주 됩니다. 술 한 잔도 매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맞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무리가 가서. 근데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이 술을 먹으면 살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주 때문에 그래요. 안주 때문에.
술하고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치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소주에 부대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소주에도 이제 에리스트롤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드디어 소주에도 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습니다만 가끔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에서 술병을 계속 보죠. 성분이 계속 바뀌더니 그 단맛은 단맛이지만 중독을 더 시켜요. 그래서 차라리 술도 정제된 깔끔한 걸로 드셔라 했더니 이제 위스키 막 보드카 양주만 드신 분도 있는데 그 도수가 4, 50도 정도 되면 또 이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은 즐겁게 드시는 건 좋다. 그런데 먹는 안주가 문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치킨무에도 들어있고 피자 먹을 때 오는 피클에도 들어있고 모든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에 지금은 쓰이는 게 아스팜탐, 아세스판칼륨, 효소 처리 스테비아. 읽어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덱스트린. 이런 게 예전에는 액상과당이라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갖다가 만든 포도당에다가 이제 과당을 인공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들이 과자에 다 들어가고 그걸 또 튀기니까 거기서 또 뭐 아크릴아마이드부터 해서 고기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부터 해서 모든 독소들이 나왔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간 거를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빵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빵은 통밀빵으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과자, 아이스크림, 튀긴 것들. 그래서 이런 건 난 다 포기 못 하겠어 하시면 저는 일단 튀긴 것부터 제한을 하셔라. 그 다음 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이걸 이제 당질 제한이라고 하는데 당류는 하위 개념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분 함량표에 있는 당류는 여러분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탄수화물이 당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류는 가공된 탄수화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당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식이섬유라든지 이러한 채소과일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없는 거를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당질 제한을 하기 앞서서 난 이것도 당장 못하게 하신다면 튀긴 것부터 안 먹어야 돼. 그러면 과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튀겼나 안 튀겼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이스크림은 안 튀겼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지 생각하시면 최악의 결과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 아프냐?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회사도 다 압니다, 이 사실을. 몸에 좋다라고 아이스크림을 광고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팩트니까요. 근데 중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을 시키는 게 결국 뭐다? 인공 감미료다. 그래서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 이 마케팅에 의해서 제로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고르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차라리 그냥 코카콜라를 기분 좋게 드시는 게 낫지 수많은 지금 연구 결과가 인공 감미료가 더더욱 몸을 해하게 만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얘기하니까 뭐 30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같다. 뭐 화학물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 몸은 화학물질에서 벗어난 건 결국엔 채소과일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을 먹고 자란 세대는 사실 끊기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정말 우유에 시리얼 말아먹고 컸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게 유행이었을 수도 있는데 녹즙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신선초, 케일 정말 썼죠. 근데 이걸 마셔야 우유에 시리얼을 준다? 이 조삼모사 방법이 저한테는 통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과자도 많이 먹고 초콜릿도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 기준으로 하면 저 역시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이게 몸에서 말 그대로 돌연변이들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암이 되기 전에 멈췄던 거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차라리 진단을 암 이렇게 딱 받으면 지금은 물론 우리 암 환자들 멘붕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진단 안 받고 모르고 그냥 지내면은 10년, 20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암이라고 진단 처음 받으면요, 다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커져요. 수술을 하면은 이게 뭐 완치가 되든 아니면 전이가 되든 그 긴 시간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암 진단도 안 나온 채 대부분은 지금요, 더 많은 아픈 인원들이 성인 질환이라 그래서 더 나아가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진단명에 갇혀 살거든요. 뭐 여성분들은 대표적으로 루푸스나 베체트병이나 하다못해 아토피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왔냐? 안 먹어야 될 음식들, 방금 강조드린 화학물질들이 끊임없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스partam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니까 당연히 마케팅 회사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옹호를 해야죠. 그거 하루에 55캔은 먹어야 발암물질이 돼. 그 수치 연구에 그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겠지만, 하지만 우린 이미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이게 축적이 되니까 20대 더 많은 분들이 갑상선 저하증 아니면은 뭐 항진증 이 진단을 받기 시작하고, 그 약을 뭐 10년, 20년 먹은다고 해서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거든요. 부작용으로 또 계속 살이 찌고. 우리 여성들이 언제부터 갱년기 장애를 그렇게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아 올라가니까 40, 50대 때 그게 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치 또 다른 화학 첨가제 덩어리들을 또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자연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자연사를 방해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슬퍼요. 그럼 그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뇌혈관 이런 개선해서 늦춰준다라는 연구도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다시 또 번복됐습니다. 근데 계속 도전을 해야겠죠. 저는 제약회사가 그런 쪽에 계속 연구 결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이미 떼돈을 벌었을 거고 노벨상을 받았겠습니다만 안 나온다고요. 왜? 근본적으로 뇌 치매를 갖고 오는 이 화학 첨가제들을 제한하게 하는 건 중점을 안 두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고 달고 좋은데 살만 찌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다면 모든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부터 해서 당뇨, 신장 투석을 받게 하는 원인부터 해서 심장, 왜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건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을 갖다가 더 작동을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림프 주머니에 갇혀있는 그 독소들이 1cm 이상 크기가 커졌을 때 암으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에는 뇌로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오메가3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효과, 부작용을 떠나서 해양 수산물이 중금속을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의 벌이죠. 지구를 병들게 했는데 모든 게 바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해양 수산물들이 중금속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주위에 있는 다랑어, 참치 이런 애들입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생선을 가지고 영양제 오메가3를 추출해서 만들었다? 중금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초저인 게 식물성 RTG 오메가가 불티나게 또 마케팅이 된 겁니다. 돈은 더 들어요, 훨씬. 생선을 가지고 만든 거보다. 근데 중금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제약회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금속에 대한 것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이 중금속과 화학 첨가제들이 만났을 때 그 기전은 결국에는 우리를 치매와 암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을 갖고 오는 원인이다. 원인은 이미 다 밝혀졌지만 여러분이 원인을 모른다고 해야 여기 가서 검사도 받고 저기 가서 또 검사도 받고 용하다는 데 가서 또 검사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명의들은요, 반드시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화학 첨가물로부터 먼저 조금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은 쉬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 염려증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죽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중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확실한 거는 태어남이 있다, 죽는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안 돼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에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권력자나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진시황이 그랬고 만리장성을 쌓은,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심지어 이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별명이 버섯왕이었어요. 버섯을 갖다가 귀한 버섯을 이제 진상을 하면 황금으로 그만큼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집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염려, 강박 집착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성숙해서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살까? 근데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안 아프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자꾸 그렇게 세뇌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인생이 편하거든요. 까짓건 뭐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죽는다는 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계단 오르기 운동 안 하고 하루에 8,000보 안 걷고 하면 근육이 빠져가지고 나이 들수록 낙상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또 골절돼서 여러분은 또 결국에는 못 움직이면 뇌 활동이 저하돼서 치매가 와서 쓸쓸하게 병원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는 아픈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실은 이게 철학적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내가 현재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실은 40, 50대 때 그걸 하지 않으면 60, 70대 때 그 부작용이 옵니다. 40, 50대 때 애들 키우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하시면 60, 70대 때 반드시 이게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고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걸 끊임없이 건강 쪽에 있는 걸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돈을 기업은 버니까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 자꾸 드려요.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있을 수 있는 건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못하게 하면 그건 독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쪽은 나빠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건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건강을 챙긴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만든다는 그 가장 기본인 자산을 쌓는 건데 남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끌려다니니까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다. 그래서 건강염려증, 집착, 강박에서 벗어나는 건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해가지고 매일 오늘부터 나는 치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거야! 까짓건 인생 한번 사는 거지. 이러신 분들이 매일 병원 간다고요. 간 수치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거면 차라리 기분 좋게 쭉 사시고, 배가 나오면 어때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 어때? 나는 행복한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은 건 먹은 대로 먹고 뱃살은 또 빼야겠다고 하니까 무슨 다이어트 유산균을 꼭 먹으니까 이게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종교적인 것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문화가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교적인 것도 아주 왔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러한 물음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아프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책을 읽다 보면 자가 치유력을 키워라라고 하는데 자가 치유력이 뭔가요? 네, 자연 치유라고도 얘기를 하죠. 불과 뭐 1, 20년 전만 해도요, 자연 치유, 자가 치유 이러면 무조건 민간요법이다,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아주 비과학적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었어요. 하다못해 맨발 걷기만 해도 이거는 자연 치유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나았던 것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가서 의외로 많이 진단받는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근데 이거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좀 기능성으로 신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서 주는 신호예요. 아무리 신발 기능성 점점점 찾아서 돈을 거기다 썼더니 결론적으로는 발 근육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발근육을 자연스럽게 가장 우리 몸에서 예민한 곳이 원래는 발이라고요. 손하고 발. 그래서 양손이 없으신 분들이 발을 정말 손처럼 자유자재로 쓰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현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특히나 지금은 연구 논문이란 것들은 뭐든지 팔기 위한 쪽에서 주는 연구비, 제약회사들부터 해서 모든 게 식품회사 관련돼 있어요. 연구비 지원해 준 거에 걸맞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정보들이 나와서 거기 헤드라인만 따서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이게 돈을 쓰기 위한 것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안 좋다면 몸도 마음도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연에서 벗어나 살 수 없게 설계가 아직은 되어 있다. 먹는 것만 조절이 돼도 물론 콘크리트 안에서 벙커 안에서 20-30년도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햇빛을 쐬고 흙을 밟고 그리고 몸이 원래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을 먹으면서 이게 밝혀진 게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으로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건데 잘 안 알려줍니다. 왜? 이 림프 시스템 해독하는 방법만 알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이 없어요. 영양제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 해독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독소가 일단 쌓이지 않게 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치유, 자가치유고 그 능력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다. 원래. 근데 여러 가지 이게 변수들이 많죠. 이번 우리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처럼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아니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야 되는 백신도 있고 먹어야 되는 약물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시간을 두면 결국에 회복을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왜? 당연하죠. 지금 당장 머리만 아프면 우리는 두통제 먹는 게 맞는 거고 당장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오면 항생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주면 반드시 우리 몸은 회복을 하고 저는 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채소과일식이 가장 강력한 당연하죠. 항산화 성분이니까 항암 성분이니까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갈아먹든지 즙이든 착즙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으시면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치유, 자가치유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림프 시스템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채소 과일을 갖다가 원물로 먹고 갈아서도 먹고 때로는 착즙으로도 드시는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말씀 주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고 하면 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림프 시스템은요, 종교적으로 보면 5,000년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요. 진화론적으로 이게 우리 초등학교 과학책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7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 더 나가서 1500만 년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이르기까지는 정말 우리 몸은 지구와 함께 진화와 아니면 적응을 해왔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림프 시스템,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부터 해서 T세포, NK세포, B세포, 면역세포들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해독하고 배출을 못 해내는 것들이 불과 200-300년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말라리아나 아니면 홍역이나 하다못해 수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몸에 주입되는 약물로 인해서 더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러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림프 시스템 체계를 교란시키고 더 나아가서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건 잘 안 알려줍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들도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만 정말 몸을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화학물질들이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제가 먹을 때 설탕에 절인 거는 피해주세요. 말린 거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황도 저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병문안 갈 때 사갖고 가면 거기 앉아서 따서 제가 다 먹고 왔던 기억도 나요.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그 국물 다 마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안 먹죠. 왜?
아, 이게 중금속 덩어리구나. 전쟁통에나 먹는 거구나. 참치캔도 우리가 전쟁통에나 먹는 거예요. 비상 상황 때 먹으려고 통조림이 실은 유통이 되고 개발이 된 겁니다. 스팸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게 지금도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와요. 육류를 완벽하게 했을 때 몸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 이 고기를 할 때 그분들도 PRC라고 말씀 주는 게 뭐냐? 가공육이에요. 딴 거 없어요. 햄, 베이컨, 소세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햄들 맛있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향미 증진제부터 해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는 아질산 나트륨,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서 그게 바람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이미 1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김치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는데요? 그럼 김치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연계가 된 겁니다. 김치 만들 때 요새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성분 함량표 보세요. 똑같이 아질산 나트륨 적혀있는 김치가 있습니다. 실제 젓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인공감미료 쓰고, 맛을 더 내려고 글루탄산 나트륨, 이게 예전에 말한 MSG예요. 예능에서 말하는 재밌게 더한다 할 때 MSG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글루탄산 나트륨이 들어간 김치가 그래서 발암물질로 들어간 겁니다. 왜?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그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림프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거는 단순해요. 이게 조선왕조 시대 500년처럼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200~3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먹어왔나? 그 기준을 삼으시면 당연히 안 먹어왔던 게 몸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해독하느라고 간과 콩팥이 부하가 걸려서 온갖 몸으로 살려고 보내는 게 지방이 되고, 그게 이제 갈색 지방은 좋다, 뚱뚱한 지방은 안 좋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마케팅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지방은 몸이 살려고 살을 찌우는 거다. 근데 반대로 진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 화학물에 의해서 도저히 배출이 안 돼서 살로 찌워진 지방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고, 림프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게 암으로 진단받기 시작한다. 한 번쯤 이 단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간헐적 단식도 좋고요. 무슬림에서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라마단은 계속 굶는 줄 아시는데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 해지면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폭식을 해요. 또 폭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 폭식도 이제는 막 그 인공 감미료 들어간 걸 먹으니까 점점 무슬림 그분들이 막 살이 더 찌기 시작하는 게, 그게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원래는 이게 슬림했는데 중동 지역 분들이 라마단이라는 가장 큰 단식에 의해서,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갈수록 배가 나가지 봤더니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아니면 일주일 만에 먹는데 그 첫 끼니가 피자 이런 걸 먹는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핫소스 막 엄청 뿌려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입맛을 자극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간헐적 단식 말씀 주셨는데,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초보자용, 입문자용, 전문 이렇게 다 나뉩니다. 그래서 분명한 저는 또 레시피나 이런 거는 안내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답은 없다. 거기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전제로 드리고,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 8시 넘으면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녁 8시부터 최소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데 이거 어려워? 상교대 하신 분들이 생활 반대잖아요. 그죠? 이교대 하신 분도 반대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최소 8시간 정도는 물, 채소 과일 외에는 다른 건 안 먹는다. 통곡물 견과류도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구운 거라든지 염을 한 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빼고, 물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제 채소 과일을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주스 제품들, 거기에 성분 함량을 보셔서 인공적인 게 안 들어간 거는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에서 8시간을 쫄쫄쫄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초보자분들은 절대 굶지 마시고, 공복에 내가 먹어야 될 것은 10시간 정도는, 최소 8시간 정도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만 먹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우리 몸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공복에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썸네일들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이거는 아니 우리 인류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1500만 년 동안 먹고 살아온 게 채소 과일인데 바나나인데 다 죽었어야죠. 그러면 먹을 게 뭐 그 시절에 뭐 햄버거를 먹었겠어요? 뭘 먹었겠어요? 빵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간헐적 단식은 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8시간은 최소 내가 안 먹어야 된다. 자다가도 드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없길 바라지만 자다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 하셔야 될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다가 의외로 살찌는 이유를 모르시다가 자다가 그냥 드시고 다시 주무시고 그러신 분도 있다고요. 왜? 포만감에 잠이 더 잘 온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은 그때는 물 외에는 드시지 말고 그 다음 깨어있는 16시간 중에 8시간은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만 실천하면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그래서 8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강박 갖고 하시지 말고 하루 시작을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이렇게라도 시작하셨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원장님의 일상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의 일상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새해 이제 시작돼서 우리 제철 건강 오랜만에 오는데 이 건강 쪽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요, 먹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먹고 싶은 거야. 사람은 끊을 수는 없어요. 돈가스 어떻게 끊습니까? 피자 어떻게 끊어요? 라면 어떻게 끊어요? 커피 어떻게 끊어요?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을 통으로 이렇게 제가 퍼먹은 거는 거의 한 4,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10년에 걸쳐서 바꿔보니까 비중이 7대3 정도 됩니다. 저는 8대2, 9대1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신 중전마마가 주는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지. 아, 이거 고기 안 먹을래. 아, 이거는 가공식품이잖아. 이런 말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다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소식이 생활화됐어요. 아점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처럼 촬영으로 오면 점심은 아예 안 먹습니다. 허기가 진다? 근데 그 허기를 그냥 다스릴 줄 아는 차분함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배고프면 나는 성질을 부려라고 합리화를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배고프면 성질 더러워. 원래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원래 급한 거고. 그 허기가 졌을 때도 차분하고 평온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 계속 카페인 중독이 그렇고 인공 감미료가 그렇고 뭔가를 초콜릿을 먹게 만든 거예요. 사탕 젤리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통으로 먹었더니 역시 기분은 좋지만 그 다음날 왕창 설사를 했다. 몸에서 바로 내보내는 작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설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이 되면요, 몸이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채소 과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착즙이나 갈아먹는 주스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하면 그게 큰 부작용이 날 것처럼 막 탈수가 오는 것처럼 얘기하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몸에 쌓인 독소 배출들을 빨리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받으신 분들이 제일 큰 고통이 변비거든요. 설사만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다 하시는데 설사도 안 해요. 이미 그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떠한 약을 먹어도 설사도 안 해요. 근데 채소과일 착즙을 먹으면서 설사를 하죠. 그럼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죠. 이거 제가 설사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먹지 말라 그러죠. 왜? 책임지질 못하니까. 거기서 중단하면 다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한다. 다만 횟수가 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돈가스를 예전에 한 달에 10번을 먹었다? 그럼 지금 한 번 먹고. 짜장면, 돈가스, 피자 이런 거 다 돌아가면서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캘린더에다가 여러 가지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먹은 방금 말씀드린 떡볶이, 라면, 뭐 컵라면, 치킨, 돈가스, 부대찌개
일상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 더 나가서 육류도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탕, 제육볶음. 아니 하루 시작을 아침에 제육볶음 먹고 점심 때 갈비탕 먹고 저녁에는 또다시 돼지국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육류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해낼 양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 좋은 툭불 한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픈 이유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기재를 해보시면 저는 또 그 작업을 다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 책들을 좀 보시면 돼요. 책에 자세히 방법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따라 하지 말고 나만의, 근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는 뭔가 특별한 비법, 특히 영양제, 비타민C, 비타민D, 오메가3, 유산균 먹으면 다 좋아질 것 같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해보셔도 안 됐으니까 차지하고 채소과일식으로 채소과일 벌어서 재벌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도매상 하신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마케팅 광고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돈을 쓰는 게 내 몸을 위한 길이니까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데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10년 동안 살아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우리 제철 건강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10주년 되면 제가 또 나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루틴이나 레시피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날 채소과일식으로 몸을 해독한다는 원칙만 세우시면 돼요.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CC의 주스 먹죠. 당근 주스 먹죠. 즙으로 먹어요. 저는 주로 편하게. 그게 그러면 모든 에너지원들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가짜 허기가 반드시 발동을 한다. 그러면 이걸 아니까 허기가 져도 짜증이 안 나요. 아,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 삼시세끼 안 먹어도 사람은 안 죽구나.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내 몸에 지방이 있다면 믿으셔도 돼요. 그걸 뭐 지방을 못 태우니까 에너지원을 못 쓰니까 호르몬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또 세뇌 당하시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그렇게 쉽게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패턴이 뭔가를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은 거의 하루 저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중전마마가 주니까 안 먹으면 삐지니까 저녁만 먹지 아침 점심에 거의 안 먹습니다. 이 채소과일 물도 실은요 안 드셔도 돼요. 채소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근데 그 흡수율 가장 높은 게 주스 형태 아닙니까? 커피는 그렇게 하루에 1리터, 2리터씩 드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즐겁게 만들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